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공인중개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굳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굳이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할까? 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제는 이 기본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상식으로 무조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성인이 되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이 집을 알아보고 또 그 집을 계약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그 계약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거는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자, 물론 유능하고 꼼꼼한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 실제로 매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또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일부 타락한 공인중개사들의 고의적인 악의적인 전세 사기 행각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뉴스로 접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경남 창원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자, 공인중개사가 약 5년간 인근 오피스텔의 주인 행세를 하거나 또는 그 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서 세입자들로부터 약 1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피해 입은 전세 세입자의 대부분은 바로 20대, 30대 내외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안산에서는 한 부동산에서 남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중개보조원으로 되어 있던 자매가 약 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자, 수법은 이랬어요. 임대인이 월세로 내는 물건을 세입자하고는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증금 차익이 생기겠죠? 그 남는 보증금 차익을 빼돌린 사건이에요. 정말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현을 겪게 되었죠. 자,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문율과도 같은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자, 그런 원칙들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이런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또 있어요. 자, 전세에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자, 임차인은 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날려버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전셋집으로 들어가도 되는 집이 있고 절대 전세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어떤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집에서 살다가 보면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분쟁거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갑자기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이 팔렸으니까 집을 빼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갑자기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 부동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참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받았던 상담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설프게 잘 모르고 직거래를 체결을 했다가 임대인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분들도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로 발을 내딛는 순간 당연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재테크에 관심 많으시죠? 자, 내가 가진 재산을 불리는 것에 관심 많으시죠? 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 또한 이 재테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가 공격적인 재테크라면 나의 재산인 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방어적인 재테크인 셈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알고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재산의 손실을 막아주는 방어적인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나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이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